네, 1강 연습 문제 4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그 범위 자체가요, 대조분석가설 이론을 A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식 정문이 하나 제시가 됐죠. 그래서 문장 보호라든가 서식 격식이라든가 문법적 오류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부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문법적 오류 부분에서 이제 그 동영의 한자어에 관련 오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지도에서 짝별자 관련 오류라던가 이런 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범위 설정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4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A는 대조분석가설에 대한 설명의 일부이고, B는 한국 학생이 한 장문이다. 그래서 다음 1부터 12번 중에서 모든 오류를 고르고 그것에 대한 근거, 수정하고 근거를 써라. 그리고 이 오류 중에서 A의 밑줄 그은 부분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찾아라 라고 했죠. 그래서 대조분석가설 중에서 치니리론이라고 해서 전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가 모국어에 대한 어떠한 그런 마스터, 모국어를 이미 마스터하고 있는 것을 선행학습으로 삼고 제2언어 학습을 그 후속학습으로 삼아서 모국어와 목표 간의 동일한 부분에는 정체니, 긍정적 전이가 일어나고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서로 합병, 분열 등의 관계를 가지게 되며 두 개 언어 중에서 하나에는 있거나 다른 부분에는 없다라면 이제 이 부분에서 부정적 전이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밑줄 그은 부분은 부정적 전이를 찾으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1번부터 이제 12번까지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이제 쭉 찾으면서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쭉 해석해 보면 친아이다 매이매이, 그래서 우리 뭐 친애하는 매이매이에게 니하오 인사말 먼저 나왔죠. 我得知你考不上大学我也很难过. 그래서 나는 네가 대학에 합격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매우 심란했다, 매우 슬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考不上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그래서 如果你考上大学那该多好啊. 그래서 만약에 네가 대학에 합격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你不应该灰心, 하지만 포기하지 마, 낙담하지 마라고 했을 때 灰心 쓰죠. 我相信你也会因此变得更加坚决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네가 이로 인해서 더 강해질 것을 믿어라는 의도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坚决가 어떤 오류가 있는지 밑에도 살펴보고, 그래서 니听过 壮后尾夫 这句话吗? 그래서 너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알아?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잘못된 표시가 있네요. 뭐가 잘못된지 밑에서 보고, 从今以后如果你努力学习的活 라고 했네요. 그래서 앞으로 네가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下次考试的时候以后도 문제가 있고요. 一定会考好的. 그래서 다음 시험에는 분명히 잘 볼 수 있을 거야. 所以我愿望你不要伤心要振作起来. 그래서 愿望 이 부분. 그래서 나는 네가 낙담하지 말고 더 분발하길 바래. 我答应你, 내가 너한테 약속하건대 如果你考上大学, 네가 만약에 대학에 합격한다면 我就会同伴你旅行中国. 내가 너 중국 여행 가는 걸 함께 해줄게.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한 것 같네요. 그래서 祝你顺利에서 맨 마지막에는 상대방을 축원하는 말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짜 이름을 썼는데 이 부분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지금 다 오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서식 자체가 처음에 인사말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그 호칭하고 인사말을 쓰게 되는데, 먼저 편집하는 사람의 호칭을 적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칸에 그 이름을 쓴 다음에 웬마오하오를 찍는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잘 되어 있죠. 친아이다 메이메이하고 이제 마오하오 제대로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인사말부터 보통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인사말 같은 경우 그 다음 칸으로 옮겨서 두 칸 띄고 이제 시작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류 있는 부분만 좀 살펴보게 되면, 我得知你考不上大学我也很难过라고 했는데, 이거 이미 이 란동주어 일어난 거잖아요. 네가 대학에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기분이 안 좋았다, 심란했다 라고 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考不上이 아니라 没考上大学라고 이제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가능보어는 어떠한 그 결과에 도달하느냐 마느냐, 요거의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고, 뽀로 보통 부정을 하는데, 그 결과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현된 결과를 나타내게 되고, 이 문장에서 누가 봐도 실현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형인 메이카오샹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你应当不灰心我相信你也会因此变得更加坚决라고 했는데요. 이坚决가 가리키는 것은 어떤 단호한 태도, 어떤 태도나 행동에 있어서 조금의 어떠한 그런 그 망설임도 없다. 그래서 이거는 중성사이고요. 근데 찐장 같은 경우는 의지, 이런 것들을 내가 더 이제 끈기 있게 하겠다. 어떤 더 더 이제 강해지겠다, 이런 의미일 때는 찐장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포표한 의미도 중성 빠오이로 이제 다르고요. 그 다음 단락에서 니听过 이 부분,
자, 그래서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니听过转后尾付这句话吗? 할 때, 이标点符号, 이 문장부호 자체가, 그, 슈왕인하오를 써야 되는데, 딴인하오를 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단어나 구 같은 것들을 인용을 할 때 딴인하오를 쓰고, 문장 전체를 통으로 인용을 할 때 비로소 슈왕인하오를 쓰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메이가오샹, 가오샹,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 내의 결과보호와 가능보호를 비교를 하는 거고, 이것도 찐주의 찐창, 중국어 내의 근의사를 변별하는 건데, 얘는 한국 학습자가 이제 따니하오를 원래 써야 되는 상황에 중국에서는 이제 슈왕인하오를 쓰기 때문에 혼돈이 된 거라서 아까 말했던 모국어의 부정적 전이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총진이하오 루건이 우리 学习的活 라고 했는데 学习的话 해야 되겠죠. 그리고 7번은 下次考试的时候 할 때后. 이거 자형이 척별자가 난 거죠. 둘 다 자형하고 또 이것도 호호 음성도 유사해서 그래서 찐和 쯔形相近而产生错误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기출이 됐었던 거죠. 所以我愿望你不要相信이라고 했는데愿望은 명사에 해당하는 거라서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없는데 반해서 이제 이 경우에는 주수구를 목적으로 가지고 오니까 이제 시행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시왕시 동치능 대빙위. 그 다음에 동반리싱 이것도 시험에 출제됐었는데 동영의 한자어죠. 그래서 내가 너 여행 가는 거를 동반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중국에서 동반은 또 명사예요. 그리고 리싱은 또지우 동치 불금물 동사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둘 다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따이미 취 중국리요라고 이제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여행하다, 뭐 사람을 동반하다, 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물동사인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우리나라 그 부정적 변이에 해당하는 게 되겠어요. 모국어에 관한. 그리고 이제 결말을 맺을 때에는 이 뒷부분에 축원하는 말을 이제 붙이게 되고요. 아니면 관용적으로 지지직리 이런 것들 붙이게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쭈니, 쪼셔머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름을 쓸 때도요. 우리는 몇 월 며칠 누가 씀 이런 식으로 날짜가 먼저 나오는데 중국어는 이름을 먼저 쓰고 날짜를 쓰죠. 근데 우리나라랑 또 마찬가지로 혼돈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 10개를 그러니까 이 수정한 것 중에서 이 노란색으로 칠한 세 가지 부분이 한국 학습자가 이제 발생시켰을 만한 오류가 되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무이프체니에 속한다 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 외에 여기 문장 부호 관련된 용법 추가로 넣어드렸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연습 문제 5번 보시면 위에 관한 주제를 출제를 해봤어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그 발음 교육을 위해서 준비한 기간이다. 그래서 다음 문제 요구사항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이 자료를 이용을 해서 교학 활동을 진행할지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자리라든가 여기 자리 그리고 여기 위치상으로 봤을 때 각각 애와 애 자리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네. 이 자리가 지금 1, 2, 3, 4번으로 비어져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병원 방안은 라틴 자모를 이용해서 보통화의 발음을 이제 적는 방안이다. 산어병원 방안의 일부 라틴 자모는 2개 혹은 2개 이상의 의미 변체를 표시한다, 대표한다. 그래서 의미 변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에 속하는 각기 다른 음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병원어를 예를 들었을 때, 쯔이가 할 때 쯔가 이거 경성이죠. 그러면 이 쯔 할 때 어의 발음과 경성이 어의 발음, 그 다음에 베이즈 할 때 에의 발음과 베이 똑같죠. 그 다음에 꺼거 할 때 앞에 있는 꺼 뒤에 있는 꺼.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수에러 할 때 수에 우에 이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러 그리고 비에 깐 할 때 깐 그리고 워지 짜올러 할 때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경우의 수를 조합을 해보게 되면은 얘가 단음모일 때 성조가 있는 거 쩌, 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성조가 없는 단음모이나 부성 언 이런 거 그 다음에 A일 때 그 다음에 그 이해일 때 이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문제 요구사항은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지켜서 쓰고요. 한어병음 어가 대표하는 2개의 의미와 이제 견표 조건을 적되 자료 1, 2 중에 각각 해당하는 쉔시앙을 골라라. 그리고 의미 기납에서 필요한 2개의 원칙과 음소 의미의 차이점을 구별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기출됐던 항목이기도 하고요. 그때는 그때는 이제 이를 토대로 예를 들어서 이의 견표 조건, 의일 때, 그 다음에 이의 귀납 조건, 의미 변체, 이일 때, 그 다음에 뭐 아일 때, 이일 때,
이런 식으로 이 의미 변체 조건 이걸 구별하는 게 나왔는데 이건 이제 어루만 바뀐 거죠. 그래서 얘가 이 어루 날 때 조건을 보게 되면 성조가 있는 단음모일 때 이 어루 나요. 그래서 여기는 쩌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비음모, 부성음모, 언이라든가 경성음모에서 이 어루 난다. 그래서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건 이럴 때는 여기서 나고요. 그 다음에 에일 때와 에일 때에서 베이, 수이라고 할 때 우에이잖아요. 이럴 때는 이 에로 나고 그 다음에 비에, 지에 이럴 때는 이 에로 난다. 이 견표 조건과 그 다음에 의미 변체 조건 기술해 주시면 되겠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음소와 의미의 차이점은 이 어라고 하는 의미 내에 이렇게 두 개의 음소를 포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어로 발음할 때, 이 에로 발음할 때 두 가지가 서로 바뀌게 되면은 뜻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최소 음성 단위다라는 존재 조건은 붙지만 위라고 하는 것은 넌거 취배이다. 그러니까 즉 의미를 변별할 수 있는 작용을 하는 그런 최소 음성 단위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오메 이오빙 이조용 하는 이런 의미 변별 작용이 둘을 구별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겠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의미를 기납하는 조건에는 우리가 대리 번칙과 호부 번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리 번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동일한 음성 환경에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러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이 경성이라는 조건에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서로 바꿨을 때 거를 러로 발음하고 러를 거로 발음하게 되면 뜻이 전혀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일리 서로 다른 대립되는 의미에 속한다. 그래서 뚜일리 위엔저라고 얘기하고요. 후보 위엔저는 서로 동일한 언어 환경에 절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 어가 이 두 개의 변체를 가지고 이 애가 이 두 개의 변체를 가지는데 이 둘은 서로 결합 조건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동일한 언어 환경에 절대 나타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후부인 거죠. 그리고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서로 바꿔서 발음한다 하더라도 의미 변별 기능은 없는. 단 이제 음소상의 차이만 있는. 그래서 동일한 의미 내에 이렇게 두 개의 변체가 있는, 즉 의미 변체 조건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이 후보 유인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음성 결합, 음성 유사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서로 호보 관계에 속해 있는 음소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의미 내의 의미 변체가 아니라 음감이 너무 차이가 나고 이제 원어민이 봤을 때 음성의 차이가 크다라고 하면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음위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서 써주시면 되겠고, 연습 문제 6번 이것도 우선준위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이제 논술 문제에서 기출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문운동과 문학혁명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요. 자, 다음 6번의 A는 당대 고문운동에 대한 설명의 일부이고요. B는 오사시기 문헌문과 백화문의 논쟁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A, B를 근거로 해서 사상 내용과 언어 형식의 관점에서 고문운동과 문학혁명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서술하고, 그 다음에 B의 1, 2와 3의 관점상의 차이점을 서술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B의 1, 2의 문학사상에 있어서의 서로 다른 공헌을 이제 설명해라 라고 했네요. 그래서 A번을 먼저 해석을 해보면 10 하면 开始的时候 우, 我인 거죠. 有 어리고 而且 그 라오샤오 할 때 샤오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렸을 적에는 웨이 원장 글을 짓는 데 있어서 이츠웨이 공, 이츠는 문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사를 다듬는 데만 지나치게 공을 들였습니다. 근데 지장이라고 하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는 NIG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원저 이민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상은 그 문의명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원저 이민다. 그래서 글이라는 것은 반드시 도를 밝히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시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포거웨이 빙빙랑라 문장을 화려하게 빛내는 데에 더 이상 구애받지 않게 되었고 오차있어 그 문체에 어떤 그 힘쓰는 거 그 다음에 코아시형이 그 소리를 과장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구애받지 않아서 이 웨이낭예 이것을 잘 맞추는 것을 구애받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형식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 추구에 힘을 썼다. 이게 이제 내용이 되겠고요. B번, 1번은 호적의 문학계량주의에 나오는 빠시, 팔불주의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되고 글에는 옛사람을 모방하지 않으며 문법을 추구하고 병이 없으면서 신이 많은 뒤에 삼파주의 문장을 짓지 않는다. 그리고 너무 이제 란디아오 타오이라고 해서 진부한 표현은 쓰지 않으며 정고 쓰지 않고 대꾸는 추구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속자속어의 사용은 피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 빠시를 나중에 번역해서 8가지 하면 안 되는 팔불주의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호적의 주장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 언어의 형식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진독수가 문학혁명에서 말했던 산타주의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봉건구 문학의 구호를 반대함으로써 이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꾸미고 아첨하는 귀족 문학을 타도하고 평이하고 서정적인 국민 문학을 건설한다. 그리고 진부하고 막 뭔가 이렇게 나열하는 듯한 고전 문학을 반대하고 신선하고 성실한 사실주의 문학을 건설한다. 그리고 오해, 즉 두루뭉술하게 내용을 모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용 이해가 어려운 이런 삼림 문학을 버리고 통속적이고 간단 명료한 사회 문학을 건설한다. 그럼 이거는 내용적인 부분의 개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임서 같은 경우에 이 둘은 사실은 개혁파잖아요. 그래서 문학혁명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두 문인이 되겠는데 그 공헌도가 조금 여기는 이제 내용 형식적인 부분에서 진독순 내용적인 부분에서 달랐다는 거고 이 둘과 대립각을 세웠던 것이 임서인 거죠. 그래서 임서는 주로 이제 그 외국 서적을 많이 번역을 했던 문인인데요. 외국 서적을 먼저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수적인 주장을 펼쳤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런 외국 서적 같은 걸 번역을 해보니까 백화로는 그 심오한 뜻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백화를 보급하는 건 좋은데 이제 문어문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원주, 쉬요, 끈기. 그래서 문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근거, 뿌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휘, 고원자.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화지 끈티. 백화의 그 근본이 되는 것으로서 우고원, 아니요, 바이화. 아니요 하면 어찌 뭐뭐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에서 고문 없이 어찌 백화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임서의 주장을 보게 되면 고문운동하고 문학혁명 비교해 봤을 때 일단 이 고문운동과 문학혁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냈을 때 공통점은 둘 다 문학의 내용과 형식이 부합해야 한다. 그리고 문학의 어떤 실용적인 가치, 현실을 반영해야 되고 지나치게 수사적인 것을 피한다. 라고 하는 이런 공리적 측면이 공통점이 되겠고요. 하지만 차이점을 살펴보게 되면 고문운동은 유학이라고 하는 사상을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하고 또 어떤 사대부가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정치사상적 운동이었다면 문학운동은 이런 유학사상을 포함한 모든 봉건주의 사상을 타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는 근대화 사주운동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어 형식에 있어서는 어려운 서면어체를 버리고 쉬운 문체를 간다라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옛 것을 그대로 모방 답습하거나 형식만을 추구하는 것을 반대했다. 하지만 고문운동이 반대했던 문체는 변려문, 고문을 제창한 거고 문학혁명이 고문, 즉 변려문 다 포함한 이 문헌문을 반대하고 이제 백화문을 제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문학 운동을 주창했던 진독수, 호적의 문학 공헌상의 서로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호적은 주로 언어 형식적인 측면의 개혁을, 진독수는 사상 내용적, 3대주의, 그 다음에 이제 빠시를 통해서 각각의 다른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이러한 신개혁파, 신문학파와 반대 측자에 있는 반대 측면에 있는 이제 임서 같은 경우에는 그 백화문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지만 백화문이 고문의 근본이 되니까 반드시 이제 겸용해야 한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집진적인 백화로서 문헌을 완전히 대체한다던가 이런 주장은 이제 반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정리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